사기의 해부. EPISOD 구진화하는 사기꾼들. 당신의 회사와 일상을 노린다. 카카오톡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 SNS에서 팔로우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 처음에 선생님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해서요. 히읗. 제가 요즘 코인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꽤 나고 있거든요. 같이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1. 오프닝.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전화는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카드 고객 보안팀입니다. 고객님 카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카드 번호와 뒷면 CVC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은요? 안녕하세요. 저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최근에 개선되어서 이번에 연 4.5% 금리로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요. 단, 기존 대출 상환 실적을 위해 선 수수료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혹은 주변 지인이 경험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은 매년 매달 새로운 방식을 개발합니다. 과거 수법을 익힌 피해자를 겨냥한 진화된 사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기의 해부 구화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루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기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 1.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퇴직금 3천만 원이 가짜 본사에 사라졌다. 피해 현황 2023년 가맹 창업 사기 피해 신고. 약 8,400건 총 피해액 약 1,700억 원. 주요 피해자 4,050대 퇴직자. 희망 퇴직자 소자본 창업 희망자. 계약서 실제 문구 A씨가 서명한 내용. 가맹비 2천만 원 환불 불가 조항 포함. 수익 표현 월 30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가능 보장 아닌 가능. 계약 해지 시 본사에 위약금 청구 가능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확인 결과. 등록 후 7개월 만에 폐업. 심리 분석 퇴직 불안이 만드는 취약성.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퇴직 후 수입이 끊길 것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불안과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라는 제안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생존 위기 해결책으로 인식됩니다. 뇌는 위협적 상황에서 긍정적 탈출구를 과대평가합니다. 또한 설명회의, 전문적 연출과 다른 참가자들의 긍정 반응은 사회적 증거로 작용해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창업 사기가 4,050대 퇴직자에게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창업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확인 프랜차이즈. FTC. 고. KR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 극도로 신중 법률 전문가 검토. 설명회 당일 즉석 계약 요구. 사기 신호 최소 일주일 후 결정. 기존 가맹점주와 직접 독립 연락해 실제 운영 현황 확인.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1380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신고. 사건 개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창업의 꿈. 55세에 희망 퇴직한 A씨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도중 소자본 창업 설명회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초기 투자 3천만 원으로 월 3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 본사 전폭 지원. 설명회 장소는 강남에 세련된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 성공 창업주 인터뷰 영상, 연도별 매출 성장 그래프. 모든 것이 전문적이었습니다. A씨 같은 경력자가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라는 담당자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맹비 2천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초도 물량비 500만 원, 총 3천만 원 입금.
그러나 오픈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담당자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 사무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찾아갔더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확인해 보니 이 브랜드는 등록 후 7개월 만에 폐업 처리된 가맹본부였습니다. 성공 창업주 인터뷰는 배우를 고용한 연출이었고 사무실은 월 단위로 임대한 공유 세미나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기 조직은 동일한 수법으로 2년간 전국에서 160명을 상대로 총 4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랜드명을 2번 바꾸며 영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되기 어려웠습니다. 주범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금액의 80% 이상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 조급함이 저를 멍청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같은 분이 160명이나 됐어요. 우리가 다 조급하고 간절했던 거죠.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퇴직자 명단 타겟팅. 사기 창업 업체들은 퇴직자 커뮤니티 포털에 집중 광고를 냅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분이라는 문구가 이 계층의 심리를 정확히 자극합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과 재취업 어려움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가 가장 취약한 타겟 조건입니다. 수익 보장처럼 들리지만 보장이 아닌 문구. 월 300만 원 수익 발생 가능, 평균 수익 5만 원, 우수 가맹점 사례. 이 표현들은 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귀에는 보장처럼 들립니다. 가맹사업법은 과대 광고를 금지하지만 사기업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단기 임대 사무실 어휘 수상 실적. 고급 사무실처럼 보이는 공간은 대부분 단기 임대 세미나실입니다. 벽에 수상 내역과 언론 보도는 자사 블로그를 인쇄하거나 아예 위조한 것입니다. 본사 매출 그래프도 실제가 아닙니다. 설명회 당일 즉석 계약 압박.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수법의 핵심입니다. 계약 후에는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어떠한 이의 제기도 막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노리는 2차 사기. 창업 사기 피해자 명단은 또 다른 조직에 팔립니다. 저희가 가맹비를 되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수임료만 먼저 내주시면 이라는 2차 피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당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건이 불법 대출 빙자 사기. 선수 수료만 내면 바로 대출됩니다. 피해 현황 2023년 대출 빙자 사기 신고. 약 21,000건, 총 피해액 약 1,200억 원. 주요 피해자 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계층. 문자 수신, 저축은행 특별대출 안내, 신용등급 무관, 연 4.9% 한도 3천만 원. 소상공인 특별 우대 상품 마감 임박. 상담 전화 2-. 심리 분석 절박함이 만드는 판단 마비.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뇌의 위험 감지 회로가 비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과 연관된 현상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더 커진다는 절박함이 비판적 사고를 억제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점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바로 그 순간에 접근합니다. 또한 이미 승인이라는 표현은 손실 회피, 심리로스 어버전을 자극합니다.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출 사기 완벽 방어 원칙. 대출 실행 전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 불법 즉시 거절 정식 금융기관 여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FSS 5 KR 등록 조회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 금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 직접 확인. 대출 관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문자 SNS로 제공 금지.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신고센터 1332 즉시 신고. 사건 개요. 100만원을 빌리려다 80만원을 잃었다. 자영업자 B씨 45세는 코로나 이후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찼고 이금융권도 거절됐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B씨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서류 심사 완료됐고 금리 4.9%로 2천만원 승인이 됐습니다. 단 기존 연체 이력 세탁을 위해 먼저 선수수료 80만원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이 금액은 환급됩니다. B씨는 이미 승인이 됐다는데 80만원이면 해볼만하다는 생각에 입금했습니다. 그 즉시 전화는 끊겼고 번호는 결번이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꾼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B씨는 사기 피해 80만원에 더해 이후 대출 피해 무료 구제 업체를 사칭한 2차 사기 전화를 2번 더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명목으로 50만원, 두 번째는 피해금 회수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30만원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80만원의 피해가 16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기 조직은 1차 사기 피해자 명단을 자체 보유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고 그 명단을 2차, 3차 사기에 활용합니다. 한 번 당한 사람은 더 급한 상황에 있다는 판단 아래 더 쉬운 표적이 됩니다.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순간 그 피해를 복구하려는 간절함이 또 다른 함정이 됩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선수수료 요구.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법. 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수수료, 보증료, 신용 개선 비용, 연체 기록 삭제 비용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 전 돈을 요구하면 100% 불법입니다. 그러나 급전이 급박한 사람들에게 이미 승인이 됐다는 말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2천만원을 빌리기 위해 80만원을 낸다는 것이 합리적 투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정식 금융기관 사칭.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화번호도 실제 기관과 유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정교하게 복사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제 금융기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수법을 모르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약 계층 타겟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기 조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대출 거절자저 신용자 명단을 구매하거나 대출 비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귀하의 신용등급이 개선됐습니다라는 맞춤형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타겟팅이 기존 무작위 문자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불법 대출 중개 사이트들은 저신용자 대출 가능 여부 무료 조회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정보가 사기 조직에 직접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조회만 해봤을 뿐인데 왜 전화가 오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 있으신 분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출 사기 조직은 정교하게 분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팀은 피해자에게 접촉해 신뢰를 쌓고 관리팀은 이미 돈을 낸 피해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자금팀은 대포 통장을 통해 빠르게 현금화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세분되면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전체 조직이 와해되지 않습니다. B씨의 사례처럼 80만원의 1차 피해가 160만원으로 불어난 것도 이 분업 구조 때문입니다. 1차 사기를 완료한 영업팀은 B씨의 정보를 2차 피해 관리팀에 넘겼고 피해자가 아직 돈을 건지려는 심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한 것입니다. 2차 사기 대출 피해자를 또 노린다.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 사기에 당한 피해자 명단은 1차 피해 경험자, 급전이 더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돼 또 다른 사기 조직에 팔립니다. 대출 사기 피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돈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2차 사기 전화가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3 정부 지원금 사칭 사기 100만원 오늘 신청 안하면 소멸됩니다. 피해 현황 2023년 정부 기관 사칭 사기 신고 약 3만 건 피해자 평균 연령 55세 이상 61% 주요 사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한국전력, 금융감독원 문자 수신 발신 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검진 미수검 환급금 안내 귀하의 미수검 환급금 8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기간 2024.1일 30까지 미신청 시 자동 소멸 환급 신청 http://NHIS-refund KRAPPLY 정부기관 사칭 사기 방어 수칙 문자 속 링크 절대 클릭 금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직접 접속 발신번호가 공공기관 번호여도 믿지 말 것 번호 변작 기술 존재 어떤 사이트에서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 100% 피싱 실제 환급금 여부는 해당 기관 대표번호 공식 홈에서 확인로 직접 전화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경찰청 182 즉시 신고 심리 분석 외 정부 기관 문자에 속는가 제도적 권위에 대한 신뢰 국가기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따라야 하는 권위로 학습됩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뇌의 즉각적인 신뢰를 형성합니다. 또한 환급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익심리가 아닌 권리회복심리로 작동합니다. 이 프레임이 경계심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일수록 제도적 권위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기의 피해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건 개요 정부에서 준다는 돈이 오히려 빼앗아갔다. 60대 주부 C씨는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C씨는 건강검진을 못 받았던 게 있었는데 환급이 된다니라고 생각하며 링크를 눌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하게 생긴 사이트가 열렸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왔습니다. C씨는 87,400원을 받으러 갔다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서 240만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C씨의 아들이 URL 도메인을 확인해보니 NHIS-refund KR이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NHIS KR입니다. 단 하나의 도메인 차이였지만 사이트 디자인은 공단 홈페이지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C씨는 도메인을 확인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했지만 240만원 중 150만원은 이미 이체된 뒤였습니다. 90만원만 회수됐습니다. 게다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는 이미 다른 사기 조직에 판매된 상태였고 이후 C씨 명의의 불법 대출 시도가 2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87,400원을 받으러 갔다가 명의까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C씨가 가족에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해당 URL을 확인해봤습니다. NHIS-refund KR이라는 도메인이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는 NHIS KR입니다. 도메인 뒷부분만 달랐을 뿐인데 사이트 디자인은 공단 홈페이지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C씨는 도메인을 확인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했지만 입력한 개인정보는 이미 수십 개의 서버를 거쳐 전송된 상태였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했지만 240만원 중 150만원은 이미 이체된 이후였습니다.
C씨는 나머지 90만 원만 되돌려받았고 탈취된 개인정보는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C씨 명의 대출 시도가 2차례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6개월 후였습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기관 사칭 정교화, 발신 번호까지 똑같이 과거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는 번호 변작 콜러 아이디 스푸핑 기술로 실제 공공기관 대표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뜨더라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복제된 피싱 사이트. 최근 피싱 사이트는 SSL 인증서, 주소창에 자물쇠 아이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물쇠 아이콘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물쇠는 연결이 암호화됐다는 뜻이지 사이트가 믿을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 환급이라는 낮은 경계심 유발 87,000원. 이 금액이 핵심입니다. 만약 300만 원 환급이라고 했다면 많은 분들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7,400원이라는 소액은 진짜 같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경계심을 낮춥니다. 실제 정부 환급금은 이런 소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기는 그럴 수 있겠다는 개연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소멸 기한 조급함 유발. 미신청 시 자동 소멸이라는 문구는 즉각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시간 압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반드시 기한을 넣습니다. 탈취한 정보 2차 활용.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즉시 대포통장 개설, 불법 대출 명의 도용에 활용됩니다.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범죄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 탈취 피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사용될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갑자기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피싱 사이트의 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모든 거래 알림을 설정하고 신용조회 서비스 나이스 평가정보 KCB를 통해 명예 도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는 정보가 됩니다. 사건사 딥페이크 협박 사기. 내 얼굴로 만든 영상이 유포될 것 같습니다. 피해 현황. 2024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협박 사기. 피해 신고 약 7,700 건전년 대비 240% 증가. 주요 피해자 1030대 여성 68%, 공인 직장인 학생 모두 포함. 카카오톡 메시지 협박 내용 재현. 사진에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하셨죠? D씨의 직장 동료와 가족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까지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모두 전송하겠습니다. 계좌번호 가상자산 주소 또는 해외 계좌. 심리 분석 딥페이크 협박이 작동하는 심리 수치심과 즉각적 복종. 딥페이크 협박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내가 이런 일에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어쩌나라는 수치심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또한 지인에게 유포라는 위협은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 공포 상태에서 사람들은 빨리 돈을 내고 끝내자는 단기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사실, 이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술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딥페이크 협박 대응 수칙. 절대 돈을 보내지 말 것. 보낼수록 요구가 더 커짐.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 CRM, 펄리스, 고, KR 또는 112 신고.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무료 상담. 협박 메시지 계좌번호 등 모든 증거 캡처 보존. SNS 계정 비공개 전환 추가 사진 수집 차단. 유포가 실제 발생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 삭제 요청 가능. 사건 개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직장인 DC 29세 여성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었더니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AI가 합성한 불법 영상의 캡처 화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D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상의 얼굴은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상을 촬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AI가 합성한 가짜 영상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D씨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먼저 신고했습니다. 수사관은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보내면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집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사기꾼의 계정은 추적됐고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딥페이크 합성 3초면 충분한 기술. 사기꾼들은 SNS에 공개 프로필 사진 한 장만으로도 AI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FACSWAP, DEPFACELAB 같은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미 존재합니다. 고품질 합성에는 더 많은 사진이 필요하지만 협박용 조악한 합성물은 단 한 장으로도 제작됩니다. 2024년부터는 텔레그램 봇을 통해 수십 초 만에 자동 합성이 가능한 서비스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2024년에 폭증한 직접적 원인입니다. 무차별 대량 발송 응답하는 사람이 타겟. 이 사기는 정밀 타겟팅이 아닙니다. 조직은 SNS에서 수천 명의 사진을 수집해 자동으로 합성물을 만들고 대량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응답하거나 돈을 보내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으로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차별 발송된 메시지 중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지인 유포 협박 공포 극대화. 협박의 핵심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위협입니다. 직장, 가족, 학교 친구 등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관계에 유포한다는 협박이 즉각적 공포와 복종을 유발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협박을 위한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가능성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돈을 보내면 더 큰 요구가 온다. 협박에 굴복해 돈을 보내면 사기꾼들은 이 사람이 더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300만원 이후 동영상 삭제 확인비 500만원, 기기 전체 삭제 비용 100만원 등 요구가 계속됩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교 내 딥페이크 미성년자 피해자 급증. 2024년에는 텔레그램 기반 학교 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유포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2024년 9월 정부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유포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진에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의 1030대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딥페이크 협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기업 이메일 해킹 사기 B씨. 거래처 계좌가 바뀌었다는 메일 한 통. 피해 현황. 2023년 B씨 관련 기업 피해 전 세계 26억 달러. 국내 중소기업 피해 연간 수백억 원 추산. 주요 피해자 수출입 중소기업. 거래처와 정기 송금이 있는 기업 모두. 사기 이메일과 진짜 이메일 비교. 진짜 거래처 이메일 SUPPLIERKOREATRAD. 코. KR.
사기 이메일 supplerkeoreatrad 코 KR 육안으로 동일해 보임. 실제 차이에 더 분석 후 발견 대문자 II와 소문자 LL 혼용. 이에 KOREATRAD, BS KOREATRAD, K 뒤의 글자가 다름. 스마트폰 일반 폰트에서는 거의 구별 불가. 심리 분석 왜 검증을 생략하는가? 업무 자동화와 신뢰 기반 거래. 장기 거래처와의 업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루틴화됩니다. 3년 동안 항상 이 방식이었으니까라는 습관적 신뢰가 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만듭니다. 또한 바쁜 업무 환경에서 이메일 하나하나를 깊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검토 생략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점, 결산 기간 대형 계약 완료 직후를 정확히 노립니다. BC 사기 방어 기업 필수 수칙. 계좌 변경 요청 이메일 수신 시 반드시 기존 번호로 직접 전화 확인. 이메일 도메인 철자 정밀 확인 1일, 오형 혼용 여부.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송금 시 2인 이상 승인 절차 도입. 직원 대상 BC 예방 교육 정기 실시. 피해 발생 즉시 은행 국제 송금 취소 요청.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CRM. 펄리스. 고. KR 신고. 사건 개요 3년 거래처. 계좌가 바뀌었다는 메일. 수출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씨 대표 48세는 3년간 거래해온 중국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계좌 변경 안내. 내용은 회사 정책 변경으로 결제 계좌가 변경됩니다. 이번 달부터 아래 계좌로 송금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발신자 주소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의 주소와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메일 형식도 서명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담당자 이름도 맞았습니다. 이 씨는 회계 담당자에게 해당 계좌로 이번 달 거래 대금 3,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을 때 이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씨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 국제 송금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 송금은 수취, 은행이 이미 처리를 완료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지만 자금은 이미 홍콩 계좌를 거쳐 3개 나라의 계좌로 분산된 상태였습니다. 3,8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안 전문가의 분석 결과 사기꾼들은 이 씨의 이메일 서버가 아니라 거래처의 이메일 서버를 해킹해 수개월간 이메일을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와 거래처가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결제 직전 타이밍에 정확하게 가짜 메일을 발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BC 사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공격 대상이 어인데 어의 파트너 B를 먼저 해킹해 어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BCBUSINESS-MAIL 컴프로마이즈 기업 이메일 침해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씨와 거래처 간의 이메일 통신을 수개월간 은밀히 모니터링하다가 큰 금액의 결제가 예정된 시점에 정확하게 개입했습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B씨란 이메일 자체를 해킹하거나 정교하게 모방. B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거래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이메일 자체를 탈취하는 방법. 둘째, 도메인 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로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 도메인을 등록해 발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대문자 I와 소문자 L 숫자 1, 대문자 O와 숫자 0처럼 시각적으로 유사한 문자를 혼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일반 폰트에서는 육안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개월간의 모니터링, 단순한 무차별 발송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피해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장기간 모니터링하면서 거래 패턴, 결제 시기, 담당자 이름, 이메일, 서명 형식을 파악합니다. 결제가 큰 월말, 분기말, 대형 계약, 완료 시점에 정확히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변경 요청 가장 흔한 시나리오. B씨의 가장 흔한 형태는 결제 계좌 변경 안내입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신자는 이 요청을 받아도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CEO나 대표 이름으로 긴급 자금 이체를 요청하는 임원 사칭 CEO 프로드도 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이 계좌로 1,000만 원 이체해주세요라는 식입니다. 국제거래일수록 피해 회복이 어렵다. BC 피해는 국내 거래보다 해외 거래에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 계좌로 이체된 돈은 수분 내에 여러 나라의 계좌를 거쳐 인출되어 추적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FBI IC3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BC는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 중 금액 기준 1위를 차지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남은 2가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건 6. 불법 건강식품 사기. 암도 낫는다는 그 제품, 식약처 인증은 없었다. 피해 현황. 2023년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사기 신고. 약 1만 6천 건, 60세 이상 피해자 비율 72%. 주요 피해 경로 방문 판매 41%, 전화 판매 34%, 유튜브 SNS 광고 25%. 심리 분석 건강 불안과 희망적 사고. 완치될 수 있다면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낮춥니다. 의료기관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 사람은 대안적 해결책에 강하게 끌립니다. 이것은 희망적 사고 위슈펄 싱킹과 결합한 건강 불안의 결과입니다. 완치될 수 있다면 200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논리는 의학적 사실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희망을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사기 예방. 구매 전 식약처 사이트 MFDS 고 KR에서 허가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암치료, 연골 재생, 당뇨 완치 등 질병 치료 효능 주장 불법 의료 광고. 세미나장에서 즉석 결제 유도. 심리적 압박 전술 귀가 후 재고. 고가 건강식품 구매 전 가족과 상의.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1372 신고 및 식약처 불법 광고 신고센터 활용. 사건 개요 어머니의 200만 원. 직장인 FC 38세의 어머니 68세는 무릎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완전히 낫지 않았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경로당에서 한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각종 의학 자료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 인증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3개월만 드시면 무릎 연골이 재생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무료 체험 제품이 제공됐고 오늘만 특별가 20만 원이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10개월치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의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FC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을 조회해보니 건강기능식품 인증은커녕 식품 허가 자체가 없는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어머니가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수개월에 걸쳐 쌓은 신뢰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FC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조직은 전국 30여 개 경로당과 복지관을 돌며 동일한 세미나를 진행했고 총 피해자는 수백 명, 피해액은 수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조직 운영자들이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폐업 새 브랜드 재개업에 반복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 설립이 워낙 쉽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겠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기꾼들에 의해 형성된 신뢰는 단순히 제품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FC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운영한 조직은 전국 30여 곳에 경로당과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세미나를 진행했고 총 피해자는 수백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직 운영자들은 이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명으로 동일한 사업을 타 지역에서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무료 세미나 의사가운의 설득력, 의사가운을 입은 강사는 권위 편향을 극대화합니다. 이들은 실제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운과 슬라이드, 의학 용어만으로도 청중의 비판적 사고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세미나 장소는 경로당, 복지관, 지역,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를 활용해 신뢰감을 높입니다. 때로는 행정기관의 협조, 공문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무료 체험 제공 후 고가 구매 유도, 무료 체험 단계에서 이미 시도했다는 심리적 투자가 발생합니다. 이미 받아쓰기 시작했는데라는 느낌이 구매 결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람은 무언가를 공짜로 받으면이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는 호혜성 원칙 레시프로시티 작동합니다. 거짓 인증과 효능 과장, FDA 인증, 노벨상 수상 성분,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들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입니다. 미국 FDA는 성분 일부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효능 인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뉘앙스 차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어르신 타겟 집중, 만성질환, 관절 통증, 노화 불안을 가진 어르신들은 완치 가능성에 특히 취약합니다. 사기꾼들은 병원에서는 못 고쳐준다는 불신을 활용해 대안적 치료제로 포지셔닝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세미나에서 같이 온 지인들과 함께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증거가 즉석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부모님 어르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건강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사기입니다. 사건칠 카드사 금융기관 사칭 피싱. 해외 결제 1280달러가 승인됐습니다. 피해 현황. 2023년 금융기관 사칭 피싱 피해 약 24,000건, 평균 피해액 약 430만원. 주요 피해 경로 문자 링크 67%, 전화 21%, 이메일 12%, 문자 수신 발신번호 카드 해외 결제 승인 안내. 2024.1일 7 2231 미국 애머잔 캄 결제 금액 USD 1280원화 약 172만원.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취소 신청. https://card-식 유러티 krcancel 심리 분석 위기 대응 본능의 역이용. 지금 당장 막아야 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상황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 상황입니다. 인간의 뇌는 긴급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보다 즉각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이지만 디지털 사기 환경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생각할 시간 없다. 일단 취소하자는 판단이 피싱 사이트로 이끌어 더 큰 피해를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식 앱이나 카드 뒷면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이 약점을 보완합니다. 카드사 금융기관 사칭 피싱 방어법. 문자 링크 절대 클릭 금지. 카드사 공식 앱이나 카드 뒷면 번호로 직접 확인. 카드 결제 승인 문자는 금액, 가맹점, 시간만 알려줄 뿐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 카드 정보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를 동시에 요구하는 사이트 100% 피싱. 카드 정보 입력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 정지 요청. 평소 카드 이용 알림 문자 설정. 미인증 결제 즉각 탐지. 사건 개요 취소하려다 더 털렸다. 30대 직장인 지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다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씨는 애머잔에서 결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172만원이 무단 사용됐다고 생각하니 당장 취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동일한 디자인의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G씨는 급한 마음에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G씨의 카드에서 3건이 해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540만 원. G씨는 가짜 결제 취소를 하려다 진짜 피해를 입었습니다. G씨는 카드사에 즉시 전화해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직 승인 대기 상태인 한 건은 취소됐지만 이미 승인 완료된 2건 540만 원은 해외 가맹점 이의제기 차지백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카드사는 심사에 38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G씨는 사주 후 44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환급이 거절됐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였고 피해를 수습하는 데는 4주가 걸렸습니다. G씨의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G씨는 피해를 막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역설을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행동을 역이용해 함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 피싱 사기의 가장 교묘한 특징입니다. G씨는 카드사에 즉시 전화해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3건의 결제 중 아직 승인 대기 중이던 한 건은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미 결제 완료된 2건 540만 원은 해외 가맹점 결제 취소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 차지백 신청을 하면 심사 후 환급이 가능하지만 38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G씨는 결국 사주 후 440만 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이유로 환급이 거절됐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피해를 수습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주였습니다. 사기 수법 심층 분석, 공포 마이너스 행동 유발 구조. 지금 취소하지 않으면 이 사기의 핵심은 이미 발생한 피해라는 공포와 즉각적 취소라는 행동, 촉구의 결합입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내 돈이 날아간다는 생각이 경계심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실제 피해를 막으려는 행동이 더 큰 피해를 만드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카드 정보 완전 탈취.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는 실시간으로 사기꾼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 정보로 즉시 해외 비인증 결제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수분 안에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메인. 사기 사이트는 SHINHANCARD-CU, KR, KBCARD-캔슬, 내처럼 실제 브랜드명이 포함된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빠른 눈으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한 SSL 인증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정보 활용. 최근에는 이름, 카드사 이름, 최근 구매 이력까지 포함한 정교한 문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옵니다. 어떻게 내 이름과 카드사를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이 신뢰를 높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국내 한 대형 카드사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고 그 명단이 다크웹에서 거래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 연락처, 카드 종류, 최근 해외 결제, 이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 분석. 오늘 7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 전세 사기, 대출 사기, 정부 지원금 사기, 로맨스 스캠, 코인 러그풀, 건강식품 사기, 카드 피싱.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유형이 사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통 재료가 있습니다. 키워드의 신뢰의 포장지. 모든 사기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면허, 정부 기관 문자, 의사가운, 백서 72페이지, 카드사 로고. 이 포장지들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핵심 원칙 신뢰의 포장지는 쉽게 만들 수 있다. 포장지가 아닌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키워드의 시간 압박. 오늘 마감, 지금 당장 취소, 24시간 이내, 재고 마감. 모든 사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고 확인할 시간을 없애려 합니다. 정당한 거래는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키워드 3. 간절함 타겟팅. 급전이 필요한 사람, 취업을 원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준다는 제안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키워드 4. 고립화. 이 정보는 비밀이에요. 가족한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혼자 결정하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가 제3자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눈에는 사기가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키워드 5. 새로운 기술의 포장. 전세 사기는 갭투기라는 금융 기법을 이용하고 코인 러그풀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피해자들이 나는 이 기술이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면 검증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말을 믿는 선택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을 일부러 선택하거나 내용을 복잡하게 포장해 이걸 다 이해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그냥 믿겠다는 심리를 유도합니다. 모르는 분야일수록 더 꼼꼼히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키워드 6. 단계적 신뢰 구축. 오늘 본 모든 사기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는 계약 전 충분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쳤고, 로맨스 스캠은 6개월의 감정 투자가 있었으며, 코인 러그풀은 수개월간의 프로젝트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신뢰를 마지막에 한 번 소진합니다. 신뢰가 쌓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그 신뢰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청자 크유앤드어. Q1.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피해인지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이체된 돈이 대포 통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1분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 CRM, 펄리스, 고, KR에도 온라인 접수를 하십시오. 세 번째, 대화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문자 화면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 두십시오. Q2. 피해 금액은 정말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 금액의 평균 회수율 은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해외 조직이 관여된 로맨스 스캠, 코인 사기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한 조직의 2차 접근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Q3. 가족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믿었어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수치심만 더할 뿐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극심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숨깁니다. 이건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소행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먼저 안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신고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Q4. 요즘 AI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I 기술로 목소리 복제, 얼굴 합성, 맞춤형, 피싱 문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기는 빠른 결정과 비밀 유지를 요구합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줘도, 아무리 그럴듯한 목소리가 들려도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 직접 확인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 AI 사기도 무력화됩니다. Q5. 사기를 당한 후 수치심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가장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내가 왜 이걸 믿었지라는 자책이 신고와 회복을 막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간다운 면, 신뢰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마음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용감한 행동입니다. 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정부 지원금 사기와 건강식품 사기 사례는 부모님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비상연락 코드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금전과 관련된 급박한 연락이 오면 반드시 가족에게 먼저 알리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나 납치 협박 사기에서 이 약속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킨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Q7. 사기 신고를 하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검거율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버 사기 검거율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조직이 관여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됩니다. 이미 이체된 돈은 건지기 어렵더라도 그 계좌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수사기관의 범죄 패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피해자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국내 범인의 경우 피해 신고가 많을수록 검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만 피해를 안고 있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그 신고가 나는 물론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사기의 해부IP 9. 7가지 사건 요약.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허위 수익 과장 가맹비 먹튀, A씨 3천만 원, 불법 대출 빙자 사기, 선수 수료 요구 B씨 80만 원 2차 피해 포함, 정부 지원금 사칭 사기, 피싱 사이트 개인정보 탈취 C씨 240만 원, 딥페이크 협박 사기, AI 합성 영상으로 금전 갈취 D씨 신고 대응 성공, 기업 이메일 해킹 B씨 사기, 거래처 사칭 계좌 변경 E씨 3,800만 원, 불법 건강식품 사기, 세미나 기반 어르신 타겟 FC 어머니 200만 원, 카드사 피싱 공포 유발 후 카드 정보 탈취지 C 540만 원, 좋아요, 구독 앤드 알림 설정, 영상 공유. 이 세 가지가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무리. 사기꾼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오늘 7명의 피해자들. 이들 모두 나는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한 꼼꼼한 사람이었고, D씨는 오랜 신중함 끝에 마음을 열었고, F씨의 어머니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 성실함과 간절함과 선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사기꾼들이 어떤 심리를 노리는지, 어떤 포장지를 사용하는지, 어떤 순간을 기다리는지 그것을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시민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5초의 공유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새롭고 충격적인 사기 수법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영상 협박 사기와 가짜 공공기관 앱 설치 유도 사기를 심층 해부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해자 사례를 보시면서 저 정도면 나도 당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성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수법을 아는 것입니다. A씨의 퇴직금은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던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D씨는 자신의 SNS를 공개적으로 운영했을 뿐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E씨의 회사는 3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당연한 마음이 있었을 뿐이었고, G씨는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한 마음들을 사기꾼들이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수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지식을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프랜차이즈 창업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프랜차이즈 FTC 고 KR 즉석 계약 거부 기존 가맹점주 직접 확인 기 대출 빙자 L 대출 전 수수료 요구 불법 금융감독원 파인 FSS 5. KR에서 기관 등록 조회 3. 정부 지원금 문자 링크 금지 공식 앱 정부24 직접 접속 주민번호계 좌비번 동시 입력 거부 4. 딥페이크 협박 절대 돈 보내지 않기 즉시 CRM 펄리스 고 KR 신고 디지털성 범죄 지원센터 02-735-8994 5. 기업 이메일 BC 계좌 변경 요청 시 전화로 재확인 도메인 철자 정밀 확인 2인 이상 승인 절차 6. 건강식품 식약처 허가 조회 질병 치료 효능 주장 불법 세미나 즉석 결제 거부 7. 카드사 피싱 문자 링크 금지 공식 앱 카드 뒷면 번호로 확인 CV12번 동시 요구 피싱